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인호입니다. 제가 올린 삼성 라이온즈 관련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삼성 라이온즈 구속 문제 관련 영상입니다. 그만큼 삼성의 구속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팬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타팀과 비교해서 평균 구속이 확 떨어집니다. 스피드건의 측정 문제, 팔각도 문제 등으로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 투수의 육성 방향과 구속 문제, 그 두 가지 상관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현욱 투수 코치가 문제인지 선수들이 문제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야구는 구속혁명의 시대입니다. MLB, NPB 모두 평균 구속 상승이 크게 일어났으며 KBO 역시 올해부터 평균 구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속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스포츠 역학의 발달과 구속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초속보다 종속이 중요하다, 무브먼트가 중요하다 얘기되었지만 현대야구에서 결국 직구의 위력은 구속으로 분석되어 구속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역학의 놀라운 발전은 투수들 구속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드라이브 라인과 같은 스포츠 연구소에서 구속 증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는 혼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투수들에게 높은 팔각도의 투구폼을 주입하고 있고 구속이 빠를 수 없는 투구폼으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이 빠른 투수가 아니라 공이 빨라 보이는 투수, 옛날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팔각도가 꼭 낮다고 구속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현대야구에서 회전력과 견갑골의 사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이 높은 대부분의 투수들이 팔각도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이 빠른 KBO 투수들과 MLB 투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팔각도가 높아도 구속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선수마다 본인에게 맞는 팔각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 라이온즈는 모든 선수들에게 같은 투구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이 선택한 투수 육성 방향은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향입니다. 사실 잘 만들어진다면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육성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삼성 라이온즈 왕조 시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지만, 윤성환, 정인욱, 차은찬 등의 왕조 시절 주축 투수들은 선동열 감독의 투수 육성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높은 팔각도의 투구폼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구위의 공, 즉 좋은 공의 회전을 가진 투수들입니다. 좋은 공의 회전은 공의 진행 방향과 회전축이 일치하는 공입니다. 흔히 말하는 마그누스 효과가 극대화되는 공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팔각도를 높인다고 공의 회전수가 높아지고 공의 회전 효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마다 공의 회전을 최대한 뽑아먹으려면 팔각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꼭 팔각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어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투구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성환과 양창섭의 투구폼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커뮤니티에 있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만든 결과물이죠. 정인욱과 최충현은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게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두 명에게 남긴 오치아이 코치의 코멘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최근 선동열 전 감독이 두산 최승용 투수의 피칭을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과거 차우찬 허윤동을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오치아이 코치가 있던 시절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육성은 나름 잘 돌아갔다 생각합니다. 공의 회전수를 최대한 뽑는 투수 육성은 구속을 늘리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선동열 전 감독과 오치아이 코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2018년의 최충현과 2022년 초반에 보여준 황동재, 양창섭, 허윤동입니다. 허윤동의 경우 오치아이 코치가 삼성에 있던 시절까지 꾸준하게 발전했습니다. 2군 기록도 좋았고 2022년 초반 기대되는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치아이 코치가 떠난 지금 삼성의 투수 육성 방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구속혁명 시대와 다른 투수 육성으로 평균 구속이 느린데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코치가 없으니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욱 코치가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 같지만 절대 비교가 안 되죠. 오치아이의 투수 육성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면 하기 힘든 투수 육성 방법을 남겨놓고 떠난 것이죠. 그 결과 오치아이 코치가 있던 시절에 뽑았던 투수들은 죄다 비슷하게 공을 던집니다. 그 모습은 퓨처스 선수들의 투구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성 방향은 투수 지명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타팀과 다르게 삼성 스카우팅 리포트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말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팔각도, 밸런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동안 뽑은 투수는 고교 시절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육성을 잘 시킬 수 있는 투수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수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138km를 던지고 앉아있죠.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굉장히 올드한 방법으로 투수를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능력의 부재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치아의 선동열 시대의 투수 육성 방향의 끝이 이제 보인다 생각합니다. 박진만 감독 부임 이후 영입된 박희수 코치와 다바타 코치는 방향성이 다르죠. 박희수 코치 인터뷰를 보면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이후 고치고 가급적 기존 틀 안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코치와 다바타 코치는 선수 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가급적 투구 폼을 안 건드린다. 인터뷰를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코치들과는 다르죠. 투구 폼 진짜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코치가 투구 폼을 바꿀 권한은 있지만 그에 따라 정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래에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잘못된 코칭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줬고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희수 코치와 다바타 코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투수 육성 방향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서준, 이호성, 서현원, 박건우, 김시현 선수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은 없거나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현우 코치가 투구폼을 알려주면서 폰으로 사진 찍고 앉아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적 분석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의지해야 하나요? 솔직히 우리가 삼성인데 과학적 기술력은 타팀보다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금이라도 최첨단 장비를 납하게 도입하고 스포츠 역학 전문가들을 불러서 투수들 구속 늘리는데 최대한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게 삼성 사이언스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